안녕하세요. 배우 박정철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커플보다 한두 번쯤 싸워본 커플이 더 오래 만난다는 말이 있죠. 만약 지금 누군가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다가오고 싶어하는 신호 같은 거라고. 그 불편한 다툼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더 단단한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힘들어 TV 힐링맘 오늘의 이야기 현명한 부부되기 법칙 첫 번째 싸움의 기술. 허그맘 허그인 박진수 심리전문가의 글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서로의 생각, 감정, 도덕과 가치관 그러한 영역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부부싸움은 어떻게 보면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영역과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부부싸움은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시간인데요. 부부는 일상다반사인 싸움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싸움엔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부부는 흔히 말해 개싸움을 합니다. 좀 더 독하게, 좀 더 강하게 상대방의 아픈 구석과 약점을 파고들면서 피를 보면 더 흥분해서 싸우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몸에 익숙히 된 공격적인 태도로 싸우게 되며 자신의 원 가족으로부터 자리 잡은 공격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이 싸움의 끝은 반드시 둘 모두에게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자녀들한테 갈등 해결 방법으로 이 방식을 물려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양상은 스포츠로서의 부부싸움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스포츠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죠. 아무리 투지가 넘쳐도 정신줄을 놓고 반칙을 하면 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싸움은 동물적인 행동이고 스포츠는 인간의 경기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끝나고 서로를 향한 동료애와 존경심이 남게 되죠. 행복한 부부는 다투고 나서 오히려 상대방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스포츠로서의 싸움을 하는 부부에게 있어서 갈등은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목적이 됩니다. 스포츠의 규칙은 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부부싸움에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말에 대한 나의 느낌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 왜냐하면 이라는 형식으로 전달을 하면 상대방도 그 느낌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점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표현과 태도는 상대방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반대로 느낌보다는 자신의 옳음, 정당함을 주장할수록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흐르기 마련이죠. 내가 옳고 넌 틀렸어 라고 말을 하는데 서운하고 화나고 수치스럽지 않은 상대방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복수심이 차오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복수할 날을 꿈꾸면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 상황을 회피하면서 끝나게 되죠. 자, 부부싸움에서 하지 말아야 할 전형적인 방식은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난. 비난은 상대방에 대한 비교, 평가, 지적, 지시, 명령, 공격을 뜻합니다. 주로 너는 이래, 너는 왜 그래? 라고 평가하는 말들. 너로 시작되는 말들은 다 비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째, 경멸. 비난보다 한층 심한 공격으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맨날, 항상, 원래, 당연히 라는 표현들을 섞은 말이 되겠죠. 셋째, 냉소. 주로 표정이나 한숨. 참나 이게 그런 비언어적인 태도로 많이 표현되고 상대방에 대한 무시를 나타내게 됩니다. 넷째, 담쌓기. 상대방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상대방한테 전혀 반항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부 상담에 오는 분들께 첫 번째 과제로
부부의 안정감 확보를 얘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개싸움의 태도를 멈추기만 해도 부부는 서로를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부부싸움을 스포츠로 바꾸고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가는 중요한 시간으로 바꿔본다면 부부의 성숙과 행복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육아대디 박정철이었습니다. 한 뼘 더 자라준 나와 가족을 위해 칭찬해주세요. 오늘도 고맙고 내일 더 사랑하자.